네, 반갑습니다. 마음호수심 상담소의 김진겸 소장입니다. 강박증으로 힘든 분들이 상담실에서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내 증상을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무섭습니다. 제가 진짜 그런 사람일까봐 너무 힘듭니다. 여기서 강박의 고통은 단순한 불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수치심을 포함한 어떤 정체성의 공포로 이어지는 거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런 장면이 떠오른다는 것은 내가 혹시 위험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닐까. 강박은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생각 하나를 사건으로 만들고 그 사건을 판결로 만들고 그 판결로 나라는 사람 전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딱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강박이 무서운 것은 생각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생각을 나로 착각하게 만드는 방식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격 강박이 있는 분들은 날카로운 것을 볼 때 갑자기 머릿속에 장면이 튀어나올 수 있겠죠. 소중한 대상을 해치는 장면이나 누군가를 밀어버리는 장면, 그 장면이 뜨는 순간 심장이 훅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런 질문이 따라오겠죠. 나 진짜 이런 사람인가? 내가 원해서 그런 상상이 나온 건가? 혹시 내가 통제 못하면 어떡하지? 성적인 강박도 비슷합니다. 원하지 않는 장면이 떠오르고 그 순간 몸이 얼어붙고 사람은 스스로를 심판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내가 변태라는 뜻인가? 내 안에 진짜 이상한 욕망이 있는 건가? 나는 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체성까지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오형 강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손이 찝찝한 느낌이 들면 사람은 단순히 더럽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나는 오염된 사람이다. 나는 이것을 못 견디는 사람이다. 확인 강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확인했는데도 불안이 남으면 그 불안은 곧바로 자기 비난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왜 이것도 확신을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나는 왜 남들처럼 못 살지? 강박의 핵심은 여러분을 불안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뿐 아니라 자신을 문제시하고 자책하게 해서 죄인처럼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그것이 무엇이든 얼마든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생각과 감정이 떠올랐다라는 것이 곧 당신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강박에서 자주 보는 패턴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장 해치고 싶지 않은 것이 강박의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강박은 중요한 것을 붙잡고 경보를 울리는 방식으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무의식이 과하게 지키려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이런 말을 먼저 드리곤 합니다. 그 생각이 불편하다는 것은 당신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라는 것이죠. 강박은 여기서 사람을 더 속입니다. 불편해하는 것도 연기일 수 있잖아. 너는 내 자신을 속이고 있을 수 있잖아. 확실히 증명해봐.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생각 자체가 아니라 증명해야 끝나는 게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없는 죄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비현실적인 일이고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계속 되감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떠올리고 다시 검사하고 다시 반박하고 다시 확신을 찾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증명하는 방식이야말로 강박을 키우는 반응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진실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것을 내가 증명해야만 진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아닌 것은 그냥 아닌 겁니다. 원래가 생각과 감정은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강박은 생각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야 그 불안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강박증의 그러한 방식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순간 무의식은 이렇게 배우겠죠. 이 생각은 위험하다. 증명이 될 때까지는 조심해야 한다. 그러면 더 강박증적인 방식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의 방향은 단순합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증명을 멈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어떻게 멈출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저는 여기서 대단한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강박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강박 생각에 대한 판단을 멈추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판단이 증명하는 방식인 경우가 많은 것이고요. 증명한다는 것은 무엇이든 결론을 내고 싶어 합니다. 맞는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하지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구별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멈춘다는 것은 모르는 상태로 남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증명하고 판단해야 할 이유가 없기에 하지 않는 겁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눠지지 않아도 괜찮아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니까요. 불편함이 남아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생각은 떠올라도 된다. 그렇기에 더 이상 생각에 대해서 증명하거나 판단하지 않겠다. 강박으로 힘든 사람들은 너무 오랜 기간 내가 안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마치 그러한 생각이나 감정이 나와 연관된 것이니 내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구름처럼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야 되고 내버려둘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증명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방식은 모든 내 삶을 재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종일 나를 심판하고 나를 검사하는 재판입니다. 누가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행동 하나하나를 잘잘못을 계속 재판하듯이 평가를 한다면 누가 인간답게 숨쉬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알베르 카미라는 분이 한 말로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원칙은 큰 일에나 적용을 할 것, 작은 일에는 연민으로 충분하다. 저는 강박증은 생각 하나를 심판대에 올려서 자신을 너무 크게 처벌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든 연민으로서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주는 그러한 마음을 키워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너무 절대적인 평가 기준을 자신에게만 강요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강박 때문에 힘든 것은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상해서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힘든 것은 너무 오래 나를 안전하다라고 증명하려고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그 방식이 잘못된 것이 연민으로 바라봐야 할 작은 일에 대해서 너무 큰 원칙으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강박증 온라인 심화과정도 꼭 수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